62세 이영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4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족 아침을 챙기던 습관은 이제 가족이 없어도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원룸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끓였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게 일상이 된 지 2년째였다. 큰딸 수진이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엄마 바빠서 전화 못해. 건강하시지? 카톡 한 줄이 전부다. 작은 딸 민지는 결혼 후 시댁 눈치에 명절에도 오지 못한다.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가 오래요. 아들 준호는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30평 아파트는 빚을 갚느라 팔았고 남은 돈으로 이 작은 원룸을 얻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던 그녀에게 일자리는 없었다. 나이, 경력, 학력 모두 부족했다. 편의점 알바도 너무 나이가 많으시네요라며 거절당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2개, 시든 파. 그게 전부였다. 통장 잔고는 23만 원. 월세 40만 원을 내면 마이너스다. 그녀는 핸드폰을 켰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 다시 내려놓았다. 엄마, 왜 돈 달라고만 해? 민지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거울을 봤다.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그녀를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손등엔 검버섯이 가득하고 주름진 얼굴엔 생기가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다. 이영자로 산 적이 있었던가? 오전 10시 그녀는 복지관에 갔다. 일자리 상담을 신청하려고. 상담사는 젊은 여자였다. 어머님, 뭐 하실 줄 아는 게 있으세요? 영자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요리, 청소, 육아, 그게 경력이 될까? 집안일이요. 상담사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보시는 건 어때요? 교육비 지원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마트 앞을 지났다. 시식 코너에서 떡볶이를 나눠주고 있었다. 배가 고팠다. 그녀는 한 개를 집어 입에 넣었다. 달고 매콤했다. 눈물이 났다. 떡볶이 한 조각에 눈물을 흘리는 자신이 한심했다. 저녁 그녀는 계란 하나로 계란말이를 만들었다. 김치와 함께 먹으려는데 눈물이 또 났다. 예전엔 이 작은 식탁에 쌓인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고 웃었다. 지금은 혼자다. 덩그러니 혼자 앉아 밥을 먹는다.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에선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영자는 리모컨을 던져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꺼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수진이 초등학교 입학식, 민지 돌잔치, 준호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때가 인생의 전부였다. 아이들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 바빠. 건강하시지? 송금할게. 끊을게. 또 전화가 끊겼다. 영자는 핸드폰을 꼭 쥐고 소리 없이 울었다. 돈이 아니라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또 물을 끓였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불 꺼진 아파트들, 모두 잠든 시간. 그녀만 깨어 있었다. 혼자였다. 2장. 영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했다. 20명의 수강생 중 대부분이 그녀처럼 50대 60대 여성이었다. 이혼한 사람, 남편이 죽은 사람,
자식들이 연락 안 하는 사람. 모두 사연이 있었다. 첫날 강사가 물었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세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돈 때문이라고 말하기엔 초라했다. 옆자리 여자가 말했다.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20년 주부였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라도 해야죠. 다른 여자가 말했다. 전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빚만 남기고 아들은 취직 안 되고 제가 벌어야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도 울컥했다.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었다. 한 달간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다. 센터에 등록했다. 첫 어르신은 87세 치매 환자였다. 독거노인. 자식들은 요양원 보내길 거부하고 요양보호사만 보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할머니, 저 새로운 요양보호사예요. 할머니는 그녀를 보더니 소리쳤다. 넌 누구야? 도둑이야. 영자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 도와드리러 왔어요. 나가라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던졌다. 영자는 피했지만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일상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매일 아침 7시 할머니 댁에 도착해 식사 준비를 했다. 할머니는 밥을 바닥에 엎었다. 이게 무슨 음식이야? 개밥이야. 영자는 조용히 치웠다. 화장실에 대변을 치우고 땀범벅이 된 이불을 갈았다. 할머니는 영자를 때렸다. 이년아, 내 돈 훔쳤지. 영자는 맞으면서도 참았다. 치매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한 달 후 월급을 받았다. 120만 원. 월세도 못 낸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센터 팀장에게 물었다. 어르신 한 분 더 맡을 수 있을까요?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영자 씨, 몸 상하지 마세요. 이 일 오래 하려면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영자는 선택지가 없었다. 두 번째 어르신은 90세 할아버지였다. 중풍으로 몸을 못 쓰셨다. 영자는 목욕을 도와드렸다. 할아버지의 앙상한 몸, 뼈만 남은 팔다리.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닦았다. 할아버지가 울었다. 고맙소. 자식들도 안 우는데. 영자도 눈물이 났다. 자신과 똑같았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 저녁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다. 허리, 무릎, 어깨,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다. 거울을 보면 더 늙은 얼굴이 보였다. 한 달 사이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졌다. 눈물이 났지만 울 기력조차 없었다. 어느 날 첫 번째 할머니 집에서 일하는데 할머니 아들이 왔다. 50대 남자. 그는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어머니 제대로 모시는 거죠?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남자는 코웃음 쳤다. 어머니가 약 제때 안 드셨다고 하시던데요? 할머니가 거부하셔서. 변명하지 마세요. 돈 받고 하는 일 아닙니까?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계속 따졌다. 이불에 얼룩 있던데요? 청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영자는 참았다. 할머니가 이불에 실수한 걸 남자는 모를 것이다. 알려줘도 소용없을 것이다. 남자는 그냥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날 밤 영자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여보세요? 민지야, 엄마야.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민지야, 잠깐만. 또 전화가 끊겼다. 영자는 핸드폰을 바라봤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던가? 자신의 부모에게? 그녀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1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전에 영자야, 나 심심해. 와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셨을 때
엄마 바빠. 나중에 갈게라고 했던 기억. 결국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야 후회했다. 지금 그 빚을 받는 건가? 영자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이 작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어르신 댁으로 향했다. 어젯밤 잠을 설쳤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온다. 그녀는 진통제 2알을 삼키고 집을 나섰다.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문을 여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영자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영자도 함께 갔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할머니 아들이 도착했다. 그는 영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당신 뭐 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영자는 떨렸다. 제가 왔을 때 이미.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대로 안 봤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의사가 나왔다.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아들은 영자를 째려봤다.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센터에 신고할 겁니다.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변명할 수조차 없었다. 센터로 돌아가니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자 씨, 민원 들어왔어요. 어르신 보호 소홀이라고. 팀장님, 제가 갔을 때 이미. 알아요. 하지만 가족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당분간 일 쉬세요. 팀장님, 죄송해요. 그날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쓰러졌다. 일을 못하면 돈이 없다.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난다. 그녀는 핸드폰을 켰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수진아, 엄마가 지금 좀 힘들어서. 엄마, 또 돈 얘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정말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뚜마이너스. 영자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베란다로 나갔다. 6층? 뛰어내리면 끝날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지러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엄마, 미안. 아까 통화 못해서. 무슨 일이야? 영자는 울면서 말했다. 민지야, 엄마 진짜 힘들어. 엄마, 울지 마. 무슨 일인데? 영자는 모든 걸 쏟아냈다. 일 잘리고, 돈 없고, 외롭고, 살기 싫다고. 전화기 너머로 민지도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기다려. 민지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언니랑 오빠한테도 연락할게. 우리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영자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민지한테 들었어.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괜찮아. 안 괜찮아. 엄마, 이번에 한국 갈게. 기다려. 준호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형편없어서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영자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아이들이 온다.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다시 피어나는 희망 절정. 주말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민지가 서 있었다. 엄마. 민지는 엄마를 끌어안았다. 영자는 그 품에서 울었다. 얼마나 이 품이 그리웠는지. 민지도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그 뒤로 준호가 들어왔다. 수지는 화상통화로 참여했다. 네 식구가 오랜만에 모였다. 작은 원룸이 따뜻해졌다. 민지가 짐을 풀었다. 김치, 고기, 과일, 반찬들. 엄마, 내가 해줄게. 오늘은 엄마가 쉬어. 민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준호는 마트에서 장을 봐왔다. 수지는 화면 너머로 엄마가 좋아하는 거 주문했어. 내일 도착할 거야 라고 했다. 영자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었다. 행복해서 우는 건 얼마만인가. 저녁 식사 시간. 좁은 식탁에 넷이 모였다. 민지가 떠준 밥, 준호가 구운 고기, 수진이 보낸 와인. 영자는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있었다. 아니, 행복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엄마, 고기 더 드셔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가 말했다. 엄마, 우리가 의논했어. 엄마 여기서 살 수 없어. 우리 집으로 와. 아니야, 괜찮아. 엄마. 민지는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는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젠 우리가 모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엄마, 제가 이번에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요. 이제 제가 엄마 용돈 드릴게요. 수진이 화면에서 말했다. 엄마, 제가 매달 송금할게요. 엄마 필요한 거 사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들도 힘들잖아. 엄마. 셋이 동시에 말했다. 엄마가 더 힘들어요. 영자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아이들도 울었다. 오랫동안 가족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날 밤 민지는 엄마 옆에서 잤다. 엄마, 따뜻해? 응, 따뜻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지야. 영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작았던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엄마를 안아주는 어른이 되었구나. 다음 날 아이들은 엄마를 데리고 나갔다.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겠다. 준호가 떡볶이를 사왔다.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영자는 한 개를 먹었다. 달고 매웠다. 이번엔 눈물이 안 났다. 행복해서. 민지가 말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넷이 모여 셀카를 찍었다. 수지는 화면으로. 영자는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저녁 아이들은 떠났다. 영자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외롭지 않았다. 냉장고엔 아이들이 채워준 음식이 가득했다. 핸드폰엔 아이들의 문자가 왔다. 엄마 잘 주무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내일 전화할게요. 영자는 가족 사진을 꺼냈다. 오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그리고 벽에 걸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제 집 같았다. 그녀는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녀는 살아갈 것이다. 3개월 후 영자는 민지 집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이들이 돈을 모아 전세금을 마련해줬다. 엄마, 우리 집 바로 옆동이에요. 매일 볼 수 있어요. 민지는 활짝 웃었다. 영자도 웃었다. 새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영자는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다. 꽃씨를 심었다. 민지가 물을 주는 법을 알려줬다. 엄마 매일 물 주고 햇빛 쬐면 예쁘게 필 거예요. 영자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줬다. 작은 새싹이 돋아났다.
영자는 새 일을 시작했다.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로 어르신들 식사를 도왔다. 돈은 안 됐지만 마음이 편했다. 어르신들은 영자씨, 오늘도 왔어? 고마워라고 했다. 영자도 저도 즐거워요라고 답했다. 진심이었다. 경로당에서 친구도 생겼다. 박순자 씨, 그녀도 혼자 사는 60대 여성이었다. 둘은 점심을 함께 먹고 공원을 산책했다. 영자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커피 한잔 할까요? 소소한 일상이 행복이었다. 어느 날 경로당 관장이 제안했다. 영자 씨, 어르신들 요리 강좌 맡아보실래요? 급여 드려요. 제가요? 영자 씨 요리 솜씨 좋잖아요. 어르신들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 영자는 생각했다. 평생 해온 요리. 이제 그게 일이 될 수 있다니. 영자는 요리 강좌를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요리를 가르쳤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어르신들은 열심히 배웠다. 영자 선생님, 이거 맛있어요. 선생님, 다음엔 뭐 배워요? 영자는 뿌듯했다. 수지는 한국에 왔다. 2주간 휴가를 내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영자는 딸을 안았다. 넷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영자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준호가 말했다. 엄마, 제육볶음 진짜 맛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식사 후 수진이 말했다. 엄마, 제가 미국에서 한식당 차릴 생각이에요. 엄마 레시피로요. 정말? 네. 엄마가 평생 만든 음식들 기록해 주세요. 제가 책으로 만들게요. 영자는 놀랐다. 자신의 요리가 책이 된다니. 그날부터 영자는 레시피를 적기 시작했다. 50년간 만들어온 음식들. 김장김치, 동치미, 장아찌, 된장찌개. 하나하나 적었다. 그리고 사진도 찍었다. 민지가 도왔다. 엄마, 이거 정말 멋있어요. 엄마의 인생이 담긴 책이네요. 6개월 후 책이 출판됐다. 제목은 엄마의 식탁? 영자는 책을 받아들고 울었다. 표지엔 자신의 이름이 있었다. 저자 이영자. 평생 누군가의 엄마였던 자신이 이제 이영자로 존재했다. 책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작은 서점이었지만 많은 사람이 왔다. 경로당 어르신들, 아이들, 친구들. 영자는 앞에 섰다. 떨렸다. 하지만 입을 열었다. 저는 62년간 이영자로 살았지만 정작 이영자로 존재한 적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도 제 삶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부터도 제 삶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영자는 울었다. 행복해서. 아이들이 달려와 안았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자랑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를 봤다. 그때 심은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빨간 장미, 노란 해바라기.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영자는 물을 줬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미국에서 책 반응 좋대요. 2세 찍는데요. 정말? 엄마 대단해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날 저녁 영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냉장고엔 음식이 가득했다. 핸드폰엔 아이들의 문자가 왔다. 창밖엔 별이 빛났다. 그녀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맛있었다. 거울을 봤다. 백발의 노파가 웃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름다웠다. 이제 영자는 알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영자는 다이어리를 폈다. 내일 할 일들을 적었다. 요리 강좌 준비, 경로당 봉사, 순자 씨와 점심, 민지와 저녁. 평범한 일상이지만 특별했다. 이제 그녀에게 내일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삶이 있었다. 창밖에 달이 떠올랐다. 밝고 둥근 보름달. 영자는 달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내 아이들. 그리고 고마워요, 나 자신. 그날 밤 영자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꽃밭을 걸었다.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걸었다. 앞으로 또 앞으로. 봄이었다. 영자의 인생에 다시 봄이 왔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일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오늘도 행복하세요.